안녕하세요. 난임 전문 간호사 라미라미입니다. 크리스마스이고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난임 임신 성공 수기 대상을 받은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은 난임가족연합회라는 단체에서 매년 수기 공모전을 열어요. 그리고 난임의 날 수기 공모전에 대한 책자를 협력병원에 배부를 해줍니다. 이 글은 2020년 당선작이에요. 2021년 단성작도 있지만 제가 15년간 난임병원에서 겪게 되는 모든 케이스는 이분은 모두 겪으시고 임신을 성공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 와 닿아서 준비했고요. 이 단성작을 보면 18년 만에 임신을 성공한 수기입니다. 18년간 겪은 역경들은 마치 18명의 각각 케이스를 묶어놓은 듯한 일들이에요. 제가 난임병원에 근무하면서 '아 정말 힘드시겠다.' 하는 것들을 모두 겪으셨고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분의 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공 단선 임신 성공 당선작을 통해 난임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저 또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연말이고 새해를 준비하시는 난임 가족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임신 성공 에너지 팍팍 받으시고요. 참고로 난임가족연합회와는 저는 아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네, 책자에서 보고 만든 거예요. 예, 그런 난임 임신 성공수기 대상 수상작을 읽어드려 볼게요. 먼저 제가 이렇게 성공 후기를 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 결혼 18년 차 나이는 43세 땡땡땡입니다. 2003년 5월에 신부인 저는 너무나도 밝고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였기에 제가 난임 환자가 될 줄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당시 젊은 나이였기에 30살까지는 피임을 하며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을 갚기로 계획을 세운 터라 아기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없이 직장 생활을 해왔고 대출금을 모두 정산한 후 뒤돌아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33살이 되었더군요. 자연 임신을 하기 위해 2년간 노력하였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언제 아기를 가질 거냐, 더 늦기 전에 가져라,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등 친인척들이 모인 자리면 모두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저는 점점 위축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잔치나 모임 장소를 슬슬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 저는 36살이 되었고 더 늦기 전에 의학의 힘을 빌려야겠다는 생각에 난임병원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병원 원장님께서 기본적인 검사를 하셨고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당장 인공수정부터 시작하자고 하셨습니다. AMH 수치 0.6으로 40대 중반, 연속 3번을 시도하였으나 0점이라는 수치로 모두 실패를 돌아갔습니다. 실패의 쓴맛을 맛본 저는 어느 순간부터 운둔형 외톨이가 되어 주위 친구들도 피했고 가족 심지어 남편과도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을 태운 통학버스만 봐도 눈물이 흘렀고 아파트 창밖을 내다보며 뛰어내릴 생각도 수십 번 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저에게 인공수정보다 확률이 높은 시험관 시술을 권하셨습니다. 저는 결심을 하고 16년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험관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배의 주사를 수백 대에 맞으며 시험관 1차 실패, 2차 실패, 3차 실패, 드디어 4차에 피검 수치 48이라는 착상 수치를 보았습니다.
수치는 계속해서 잘 올라졌고 저는 임신 7주에 아기 심장이 깜빡거리는 것을 보고 이제는 쿵쾅쿵쾅 뛰는 심장을 보기 위해 병원을 내원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심장이 뛰지 않았고 아기도 더 이상 자라지 않았더군요. 저는 소파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 문을 나서며 더 이상 걷지 못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스에 앉아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걸으면서도 그렇게 며칠을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잠들어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힘들어하면 이 사람도 많이 힘들겠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리자. 내가 임신이 되는 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꼭 이 사람 닮은 아이 하나 만들어주자라는 다짐을 하였고 다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5차, 6차 계속된 0점이라는 피검 수치에 절망하였고 주위에서 의사 선생님 손을 바꿔보는 것이 어떠겠냐는 권유로 서울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땡땡땡땡 병원을 옮겼고 습관적 유산 검사와 남편과 저의 염색체 검사까지 하였습니다. 남편과 저의 염색체 검사는 정상이었으나 자가 면역 수치 NK 수치가 조금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위까지 정상이었으나 저는 14였죠. 저는 바로 7차를 스타트했고 면역 수치가 높아 이식날 인트랄리피드라는 주사를 맞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트랄리피드 주사를 맞아서인지 112라는 피검 수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피검을 하기 위해 병원을 가려고 준비하던 중 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피검을 하니 아니나 다를까 수치가 86으로 떨어져 있었고 그 차수는 화학적 유산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8차, 9차 다시 시도하였으나 다시 0점이라는 수치를 받았죠. 저는 배양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땡땡땡땡 병원에 문을 두드렸고 병원에서 인트라 리피드 주사 대신 면역 주사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10차 시술에서 246 수치를 받았습니다. 쌍둥이였죠. 저는 아이가 한 번 심장이 멈춘 경험이 있어서 쌍둥이였으나 마음껏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불안한 예감은 적중을 하더군요. 심장 뛰는 것을 확인하러 갔을 때 두 아이의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태아 염색체 검사를 해보자고 하여 진행하였고 한 아이는 염색체 이상, 다른 아이는 염색체 정상이 나왔습니다. 쌍둥이라 정확하지 않다는 소견과 함께 말입니다. 담당 선생님은 PGS를 권하셨습니다. 10번이 넘는 채취로 인해 저에게 난자는 더 이상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저는 선생님께 PGS 대신 일반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11차, 12차, 13, 14,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21차, 22차 한 번도 착상 수치도 보지 못했고 공남포와 비정상 수정이라는 이벤트를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채취는 23번째 이식은 20번째 땡땡땡땡 병원에서 진행했고 드디어 착상 수치를 보았습니다. 쿵쾅쿵쾅 심장 소리도 들었고 태아 염색체 검사, 임산부 당 검사 모두 통과하고 현재 30주 아주 건강한 공주님을 품고 있답니다. 어찌나 태동이 심한지 엄마가 불안한 감정을 가질까봐 수시로 엄마 배를 뻥뻥 힘차게 차주는 우리 공주님. 이 순간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일단 난임으로 겪고 있는 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저는 수십 번의 실패로 우울증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을 한 카페를 통해 난임가족연합회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임가족연합회의 보듬이 사업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고, 가장 지쳐있을 당시 당첨이 되어 난임가족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시술을 무료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억이 넘는 돈을 난임병원에 갖다 바친 저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무료 시술 당첨에 정말 임신이 된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도 아주 행운이 남아있구나. 아직 숨쉴 힘이 남아있으니 다시 열심히 노력해보자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차수에 비록 성공은 하지 못하였지만 회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다른 난임 가족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몰라보게 많이 밝아졌습니다. 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따뜻한 배려와 용기를 주었고,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1박 2일 힐링 캠프에도 참가하여 서로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죠. 힐링 캠프를 다녀온 남편은 예전과 다르게 너무나 저를 배려해 주었고, 작은 것에서도 애정 표현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호구조사 좋아하는 한국인. 첫 대면에 아이는 몇이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니? 왜 아직 아이가 없니? 등 뭐가 그리도 남의 집안일이 궁금한지. 저도 이 같은 질문을 수십 번이나, 아니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10년 차가 넘으니 이제는 주위 사람들이 저의 눈치를 보더군요. 그냥 본인들끼리 저 여자는 아이가 없대 소곤소곤 거리더군요. 왜,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만 보며 움츠려들며 마치 죄인처럼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나님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어깨를 펴고 좀 더 당당해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었죠. 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남들보다 조금 늦게 오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수년을 준비된 예비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아이들의 엄마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절대 지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어느 날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나 같은 여자를 만나 아이 한 명 못 안아보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늦더라도 꼭 아이 한 명은 품에 안아주고 이 세상을 떠나자라고 다짐했었죠. 사실 그 당시 대리모나 난자 공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알아보기도 하였답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부부 동반 모임이나 친구들 술자리를 피하는 것을 느껴졌거든요. 그런 모임은 100이면 100, 모두 주 화제가 아이입니다. 우리 남편은 그 이야기에서 끼어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속으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성격 좋은 우리 남편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 난임을 겪고 있는 여러분, 목표를 정하셨다면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늘 함께 있는 남편을 떠올리세요. 그래서 나중에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서로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며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힘들면 주위에 손을 뻗어 도움을 청해보세요. 모든 걸 혼자 하시려면 너무나 힘이 들고 자꾸 땅굴을 파고 들어갈 뿐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남편과 난임가족연합회에 손을 뻗었고, 난임가족연합회에서 식생활의 중요성을 배워 식단 관리도 하였습니다. 식단 관리와 함께 매일 계단 80층을 올랐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365일 매일매일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다리에 근육이 붙었고 몸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좋은 컨디션 관리를 유지하였고 남편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분명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운동하며 삶을 즐기시면 분명 좋은 난자가 나타날 거고 그 난자 하나로 천사 같은 아이를 품게 되실 겁니다. 둘이서 셋이 되는 그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세요.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으셨습니다. 40대라고요? 40대 임신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엄마가 되는 그 순간까지 달려보자고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희망이 있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세요. 그 끝은 여러분이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힘든 육아로 투덜투덜 하실지도 몰라요. 많이 웃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세요. 기본적인 것이 최고입니다. 모두 엄마가 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늘 언제 어디서나 응원하겠습니다. 네, 난자채치 23번째, 이식은 20번째 공주님을 품으셨어요. 어, 끝이 없을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나셨는데 글 속에서 느껴지는 긍정 에너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은 저는 사랑이었다고 생각해요.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도전을 하게 해주었고, 그래, 임신을 해보자 라는 선택과 다짐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둘이 셋이 되는 기적을 만드는 그 사랑이 원동력이죠. 여러분,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있을 때 항상 기적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2021년 열심히 달려오신 것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2021년 임신을 성공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임신을 시도하고 노력하는 그 과정은 너무나 값진 과정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능을 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수능의 결과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는 항상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또 승진을 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는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달려온 것과 임신을 이렇게 시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신을 준비하는 선택은 생명을 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생명을 낳는 노력과 시도,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가정은, 그 가정과 노력은 정말 값지고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2021년도도 내 삶을 살았고, 2022년도도 내 삶을 살길 바랄게요.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그 선택은 내 것이고요. 그 모든 선택은 가치 있고, 우리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